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인 주류 칼럼니스트 명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천 갔다 왔잖아요. 네, 포천을 갔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포천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정말 관광지가 많죠. 네. 바로 경기 북부의 파주의 산머루 와이너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산머루 네. 와이너리요? 네, 맞습니다. 저 산머루로 담근 와인이라고 해서 이게 가격도 좀 생각보다 비싸던데 맞습니다. 마셔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리고는 있더라고요. 네. 적지 않은 분들한테 아마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오늘 산머루로 만든 와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이 와이너리 자체가 네. 그 100m에 가까운 와인 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와인 터널요? 네. 포도 터널도 아니고 뭐 산머루 터널도 아니고 와인 터널요? 와인 오크통. 오크통이 넣어서 100m라고요? 오크통을 넣어놓은 100m에 가까운 와인 터널이 있는 곳이에요. 와인 숙성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가. 넓어야죠. 예, 네. 지금 파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파주입니다. 네. 파주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이 정도쯤 되려면은 굉장히 넓으면은 이거 대단한 와이너리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실은 이제 그게 땅 속으로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커 보이진 않는데 의외로 그 터널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곳이죠. 있는 터널이 아니라 네. 와인 저장 숙성을 위해서 일부러 판 터널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단한 곳입니다. 대단한 네. 와이너리인데요. 한번 좀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 와이너리가 어떤 곳일지 갑자기 좀 궁금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일단 터널 안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곳 자체가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아닌데 그 체험 프로그램이나 양조장 또 와이너리 체험 프로그램 안에 이 와인 터널을 보고 견학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또 한국스럽게 항아리에서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오크통에 숙성을 하고 어떤 것은 또 항아리에 숙성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쭉 거의 100m 가까운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한 8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터널을 쭉 바라보면서 그 터널에 들어가 보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땅속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또 굉장히 또 따뜻합니다. 그렇죠. 네, 늘 항상 기온이 한 15도 정도로 유지해서요. 실은 좀 약간 배울 게 있어요. 뭐가요? 이렇게 한결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 사람도 한결같아. 네, 사람들 한결같아야 되는데. 명호 씨는 한결같잖아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와이너리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도로 만든 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와이너리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와이너리 보면은 전국에 한 200개 가까이 있을 겁니다. 200곳. 네, 200곳 가까이 있을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다들 이제 포도 과수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포도 과수원을 하시다가 외국도 와인 유명하니까 나도 한번 와인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단순한 포도에 설탕을 넣고 이제 포도주 같은 개념으로 만들다가 요즘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과학이 접목되면서 화이트 와인, 뭐 당연히 레드 와인 나오고 있고 감 와인, 복숭아 와인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은 외국 와인과 비교를 했었을 때 누가 더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요. 실은 우리나라 농산물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고 그 안에 그 농산물 포도면 포도, 감이면 감, 복숭아 복숭아 이런 풍미가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감에도 체험이 있고 또 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 안에 같이 비든 사람 소통을 하고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파주 산머루 와이너리를 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이거를 맛봤다 뭐 이런. 이건 아니고요. 이건 실은, 아니에요? 네, 실은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이방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씨가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의 만찬주로 한국 와인이 쓰였죠. 그 와인은 충북 영동의 와인인데. 여기는 아니고요. 네, 그건 제가 따로 또 한번 더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모루 와이너리가 네. 있는 곳이 파주 어디쯤 되는 거예요? 네, 파주 그 자유로 타고 1시간 정도 가시면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이제 파주 적성면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막산입니다. 가막산요. 네, 가막산이 푸를감 바위 악해가지고 푸른 바위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악자 들어가는 산은 굉장히 산 오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 5대 악산 중 하나입니다. 경기 5대 악산이 뭐냐면은 관악산, 운악산, 그리고 화악산, 북악산, 그리고 가막산이죠. 관악산이 저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더니 경기 오대산에 속하는군요. 실은 그 남쪽에 있는 관악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 지역이 다 뭐 그냥 광주였을 거예요. 네. 광주고 뭐 영등포 시흥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는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관악산이 이제 경기 5대 악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와이너리니까 네네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 와이너리면 포도를 끼고 있는 거고 네네. 산모루 와이너리면 산모루가 이렇게 이렇게 뭐 농장같이 돼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곳에 그 약 50개 정도의 농가가들이 있고요. 여러 농가가 여러 농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심에는 이제 산모루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그 원래 산모루는 야생에서 자라던 포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어렸을 때 따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쵸.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걸어다닐 때. 저 어렸을 때 산딸기랑. 그렇죠. 이제 근데 1970년대 최초로 이것을 재배해서 상용화시킨 곳이 이 산모루 와이너리예요. 그러면은 산모루를 처음 그 재배하기 시작한 곳이자 거기서부터 와이너리가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두 분들 다 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포도는 굉장히 당도가 높잖아요. 네네. 산모루는 당도가 높지는 않는 대신에 굉장히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와인을 담그면은 맛이 일반적인 와인하고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 그 요즘에 나오는 산모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모루도요? 네.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혹시 포도랑 이렇게 점불 붙인 건가요? 실은 이제 이게 알이 작다 보니까 그 수분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당이 그러니까 열매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튼실하게 맺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재배할 때는 당도가 좀 낮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당도가 계속 높아져서 한국의 와인, 한국스러운 와인을 만들 때는 이 산모루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와인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포도보다 오히려 당도가 높아요? 높습니다. 일반 포도 같은 경우에는 캠베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당도로 따지면 보통 15브릭스. 근데 이걸 보통 15%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이런 15%, 15브릭스 정도 나오는 거는 보통 곱하기 0.5 정도 하면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0.5.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브릭스 15%다 그러면은 한 7도 8도 정도 되는 와인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발효주에 있어서 알코올 도수는요. 그러니까 막걸리나 청주나 뭐 와인이나 모든 알코올 도수는 다 당도가 결정을 하고요. 그 당도 곱하기 0.5 정도 하면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산모루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거의 20이 넘어요. 20에서 한 23, 4 그러면 10도 이상의 술을 10도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보다 더 높은 도수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높은 도수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뭐 일반 그 와인용 포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뭐 메를로라든지 거의 그런 양조용 와인용 포도와 비교해도 당도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모루 그림 우리 돈에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돈에? 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자주 버는 돈은 아니죠. 원래 단위가 크다 보니까 5만 원권. 자주 봐요. 우리 그런 거는 아니에요.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있죠. 그 안에. 그게 묵포도도입니다.
그게 산모루예요? 네, 그게 산모루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이거 산모루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포도가 산모루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이 산모루일 것이다 하고 그 모양도 산모루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포도는 포도 알갱이들이 굉장히 탁 응축돼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산모루는 좀 약간 띄엄띄엄 띄어져 있어요. 예. 근데 그 5만 원짜리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네. 거기에는 묵포도도에 있는 포도 그림을 보면은 다 그 열매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동그랗고. 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앞으로 5만 원짜리 이렇게 꺼내면서 네.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딱 산모루라는 걸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모루로 와인을 만들면은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셔본 적 있다고 네, 말씀드렸지만 네. 진짜 머루 맛이 났어요. 아, 그렇죠. 정말로 그 머루 맛이라는 게 실은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게 산미가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맛이 굉장히 진하고, 네, 맛이 굉장히 진하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캠베럴이라는 일반 그 식용 포도를 만들면은 네. 여기에 또 뭐가 부족하냐면은 타닌감이 부족합니다. 떫은 맛. 예. 예, 근데 그 떫은 맛이 있어야 수준 고기랑 잘 어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모루에는 그 떫은 맛, 타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모루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 그런 모습을 가진 와인 중 하나죠. 네. 색은 보면은 일반적인 와인에 비해서 약간 좀 뭐랄까 진득한 색이고요. 네. 그리고 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 와인에 비해서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맛이요. 예, 그러니까 그 영어로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콤플렉스 플레이버라고 오묘하고 복잡한 맛이다. 아니 뭐 저는 사실 네. 우리 와인 먹는 방식이 좀 그렇잖아요. 네, 산모루를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네. 어디 놀러 갔을 때 산모루 사 먹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마시기 때문에 뭐 건배하면 그냥 한 모금 푹 하면 그냥 먹기 때문에 맛을 네.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루 맛밖에 몰라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섞였다고 하는 거는 맛을 구분하면은 향이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드셨을 때 살짝 뭐라고 할까 정말 좋은 토양에서 나오는 건강한 맛. 예, 흙향이 느껴져요. 흙향. 예, 흙향이 느껴지고 그 안에 있어서 이게 발효가 잘 된 것들은요 의외로 살짝 복숭아나 살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술이 잘 숙성하면은 네. 과일 향이 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산모루로 만들었지만 복숭아의 향도 느낄 수. 네, 맞아요. 그렇군. 근데 참 재밌네요. 그 입안에 머금은 순간 이게 굉장히 뭐 와인에서 이제 바디감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굉장히 묵직하면서 뭐라고 할까 훔이라고 합니다. 네.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서 여운이 계속 오랫동안 남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이제 산모루 와인이죠. 갑자기 또 진짜 제대로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파주 네. 와이너리 가면 네네. 직접 와인도 만들어 보거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쪽에서 직접 재배한 산모루 가지고 당연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병 안에 자기가 와인을 넣어보고 재밌는 게 코르크를 넣어보는 체험도 해볼 수 있어요. 코르크막에. 코르크막이에요. 네네. 실은 와인에 들어가는 코르크가 그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안 그렇죠. 들어가죠. 좀 들어가다 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지렛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쑥 넣어볼 수 있어요. 억지로 넣는 거예요. 네, 억지로 넣는 거예요. 지렛대 같은 걸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것도 실은 이렇게 와인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도 간접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그 머루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산머루에서 머루 맛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거를 많은 척 했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럼 일반 머루 포도하고 네. 산머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산머루가 진짜 우리나라 고유의 그 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머루 포도는 그 외국에서 건너온 품종이에요. 그 머스켓 벨리에이 MBA 품종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걸 그대로 이제 한국에 맞게끔 이제 재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알갱이가 큽니다. 일단 얘는 머루 포도는 우리 그 산머루는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예, 네, 손톱만 하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될 정도로 네, 작잖아요. 그리고 산머루 훨씬 더 진하고 예. 풍미도 강하고요. 네. 그래서 뭐 머루 포도랑 산머루랑은 다르다라는 걸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8월 중순쯤 가시면은 여기서 따기 체험, 예, 직접 이렇게 농가에 수확해보는 가서. 체험, 예,
농가 체험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가면은 산모를 따서 뭐 와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따서 내 입에 넣어보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와이너리 굉장히 또 매력 중에 하나죠. 아, 그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8월쯤 가야 된다고요? 네, 그런 거는? 이때가 이제 수확 시기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와이너리 소개할 때마다 지난주에 뭐 포천 얘기할 때도 뭐 산정호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파주 가면 어디 주변에 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아, 정말 많죠.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이 경기 5대 항산 가막산 네. 등반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바위가 많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륜사를 통해서 출렁다리 쪽으로 출발해서 정상까지 오른 다음에 하산할 때 이 산마루 와이너리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산하면서 들리시면서 여기서 맛을 보시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차로 한 20분, 25분 정도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되게 가슴 아픈 곳이긴 하지만 임진각이 있습니다. 아, 임진각하고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고요. 네, 같은 파주니까요. 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철마는 달리고 싶다. 네. 철마도 있기도 하는데 자, 여기 지금 거의 공원이죠. 지금은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이 철마가 이제 한국의 철마였고 네. 그 늘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데 거기에 총알 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네, 정말 그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갈 곳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먹을 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가 유명한지. 파주가 일단 뭐가 있냐면 임진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임진강에서 잡히는 봄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은 바로 황복입니다. 황복. 예, 복어. 아, 예. 이게 그 한강 하류 쪽으로 올라오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2, 3년에 한 번씩 그 임진강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봄에는 황복 매운탕이 있고요. 예, 여름에는 이제 보양을 하는 장어, 가을에는 참게. 이거 다 좋은 건데요. 다 좋은 겁니다. 네. 이게 또 황복은 워낙 가격이 높아서 네, 그거는 네. 조금 좀. 네, 제가 좀 막 추천드리기가 되게 좀 죄송해요. 예. 매운탕은 뭐 괜찮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뭐 또 개성인삼도 있고 여기 파주만에 또 장단콩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굉장히 유명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산모로 포도와 같이 이렇게 먹어도 마셔도 괜찮겠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아, 그럼 매주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쯤 되면 이제 선곡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네. 곡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파주나 김포 쪽으로 가면은 뭔가 늘 좀 짠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철조망으로 된 그 민통선 부분이잖아요. 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좀 뭔가 먹먹함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빨리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조수미 씨의 그리운 금강산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산머루 와인을 드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금의 교양학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옥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조수미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들으시면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